점심 메뉴가 네, 내일 점심 메뉴요? 내전맥. 내일 점심 메뉴를 왜 지금 말씀하시죠? 우성 오빠. 그 천천히 좀 해볼까요? 네, 노래 틀어주시고 이제 바로 방송 시작했어요. 내전맥가 혹시 그거 아니야? 그 연희동에 그 무슨 오빠 맨날 먹는 치삼김? 치상기? 좋다. 기념을 네. 위해서 어차피 마지막일 텐데 그럼요. 그거 먹으러 다시 올 것도 아니고. 헌정인 거죠. 응.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직. 치삼김? 혼내주러 가야겠다. 좋아요. 네, 소리 좀만 더 크게 들어주시고. 근데 항상 여기는 네, 그게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이런 아날로그. 이거요? 보통 이거를 방송실에서 저랑 손으로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직접 이렇게. 다 이런 식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됐잖아요. 결과 좋죠. 좋죠. 어려가지 어려서. 다들 다들 이제 떨어졌다. 엔진 처리 엔진이 따로 있는 줄 알걸. 그 정도 퀄리티니까. 순진하다. 마이크도 있는 줄 알걸?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마이크 있잖아. 성대 이만해 이만해. 이거를 정말 라디오를 더 키운다 하면 정말 일이 많이 크게 생겨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올해 상반기에도 이렇게 할까. 어떻게 키우게? 더 커지면은 그러니까 굳이 교지 얘기만 안 다루더라도 그냥 뭐 신과대학 대학생활 될 수도 있고 그냥 대학생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교회 썰 푸는 거. 교회 썰 사실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20대 대학생들의 뭐 신앙 이야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어도 되지만 라디오 부서가 따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분리되는 거죠. 이제 다솜 라디오에서 라디오가 따로 분리돼서 자회사. 그죠, 자회사 계열사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럼 더 키우면은 광고도 받고. 그쵸. 시청출하고. 그 사이에서 광고 받고 사실 교지도 광고를 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 이런 거 하면 이제 후원 돈 돈에 받고 받고 리액션하고 그렇게 사람은 크게 그려봐야 돼요. 어디까지 다 돈이 되는 걸 일단. 돈이 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키우면 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다음 편집장님께서 제 몫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아바타 같은.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정신 아니어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한번 해봐야겠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그럼 4호도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겠죠? 네, 잘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인스타 보관함을 보다가 2호 나온다는 걸 홍보하는 인스타 내 스토리를 봤는데 이게 벌써 1년이 됐구나.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1년밖에 안 되고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 근데 어느 또 책이 4개가 나오니까 되게 감회스럽더라고. 그러네 진짜. 벌써 4월. 나중에 막 10호 이렇게도 나오면 진짜 찡하겠네요.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사랑스런 이야기 다솜입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방송으로 커버스토리와 각 기고자분들의 칼럼을 주제로 매달 둘째, 넷째 주 목요일 8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3호의 5번째 기곡을 여기 생명이 있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유심하고 다정하게 여러 조각들을 맞추어 청취자분들께 저희 다솜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하이라이트와 교지에 담아내지 못한 비하인드까지 이야기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지가 출간되는 매 학기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꾸준히 다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럼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12번째인가요? 네. 12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다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다은 씨는 두 번째 방송이시죠? 벌써 두 번째 방송이시죠? 벌써 두 번째. 두 번째인데 처음보다는 긴장이 덜 되시는가요? 와, 둘 다 긴장이 안 됐어. 좋습니다. 실전파시군요. 아, 네. 네, 좋죠. 알겠습니다. 저희 뭐 그다음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네. 저는 다음 주에 개강을 합니다. 저도 다음 주에 가는데요. 그쵸, 방학에 그쵸. 뭐 했는지 여기 나와 있네요. 네, 방학에 뭐 했어요? 저는 인턴을 했어요. 아, 인턴? 여기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네네, 인턴을 하셨군요. 네, 몰랐어요. 인턴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 그 IBK 기업은행이라는 곳이 네.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은행 텔러로서 이제 창구 업무를 조금 음. 수행하면서 영업점 업무 지원도 하고 네, 또 이제 인턴 동기들이랑 조별 과제 같은 거를 짜주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를 짜줘서 조별 과제로 뭐 기업 분석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5주 동안 너무 빡세게 살았어요. 그냥 근무 시간에는 근무하고 끝나면 과제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조원 동기들이 저 빼고 거의 다 취준생이다 보니까 다들 약간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의도치 않았는데 원래는 이제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네.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길래 비교적으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일본에 잠시 친구 만나러 갔다 왔는데 네. 가는 김에 이제 준영 편집팀장님 네. 맞죠? 편집장님. 만나가지고 네. 같이 좀 새해를 보내다 왔고요. 일본은 또 새해를 양력으로 세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새해 끝나고 노래방에서 같이 밤을 샜거든요. 가라오케. 네, 가라오케 가서 이제 첫차 시간 맞춰서 딱 나왔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들 술 취해가지고 막 앉아있고 네. 거리에. 제대로 놀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일본 여행 갔다 오시고. 네, 그래도 끝나고 이제 인턴 끝나고 여행 잠깐 갔다 왔다가 지금 뭐 밀린 약속들 처리하고 있는데 네.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쉽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저도 저 근황은 네. 제 근황은 저랑 이제 차기 편집장 박정서 편집위원이랑 둘이서 나이 먹고 좀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새내기 배움터를 갔다 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소식 되게 들었어요.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맞아요. 저는 노래하고 박정서 차기 유곡을 편집장 맞아요. 했구나. 네, 유곡을 했습니다. 유나. 유나. 애들 잘 알았어요? 알더라고요. 다행이다. 한참을 불러주셔가지고. 진짜요? 네. 너무. 네, 그래서 아마 이제 5호부터 함께할 차기 다솜 편집위원들을 듣고 있을 수도 있겠다. 좀 물색했던 시간이었고 나름의 또 결실이 있었습니다.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답변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새내기 입장에서 뭐 아니요. 4학번 위에 아니요. 이게 왜 왔지 싶은 사람들 아니요. 전혀 권위주의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번 자체가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는데 부끄럽게 갔다고. 근데 아마 리크루팅 때 너무 좋다. 좋은 가능하면 또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지만 뭐 안 돼도 좋습니다. 우리끼리 또 잘하면 되고 그랬습니다. 정서 씨 근황은 뭐 따로 있나요? 저도 뭐 잘 먹고 잘 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부가 되게 좋아지셨어요. 요즘 감사합니다. 새벽에 잠 안 주시고 곡을 쓰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밤새 모니터. 저 이제 우원재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신대 의원제. 요즘 남들이 꿈꿀 시간에 꿈을 이루신다고. 네, 꿈을 이루고 있거든요. 아카라카에서 등록금 페이백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잠 더 많이 주무시고 네. 꿀피부 찾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 편집위원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요. 되게 교환학생을 가시게 됐다고. 정말요? 뭘 정말? 이게 좋은 소식이죠. 네. 근데 뭐 당장 다음 학기에 가는 건 아니고 네네. 이번 가을 학기에 하고 네. 도쿄로 저는 갑니다. 도쿄대학교 동경대. 네. 멋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환 가면 쉬려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이번 학기에 가려고 했는데 네. 실수로 지원 기간 놓쳐서 아.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학기를 더 존버할 생각에 네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 수강 신청도 많이 가지고. 그러면 1년 갔다 온 건가요? 한 학기 안 학기. 아, 한 학기 갔다 네. 온다고. 알겠습니다. 동경제일대학 가시는 거. 제국대학. 동경제국대학. 네. 그러면은 또 식민사학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아, 건가요? 배울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 학기 잘 갔다 오시고. 네. 네. 교환학생 동경대 붙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아, 솔직하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아니 뭐 자격증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만 있으면 뭐. 네. 네.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네,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아니 사실 뭐 일본 아니어도 다른 데가 교환학생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쵸. 네.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 알겠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다. 쉽지 않은. 네, 알겠습니다. 늘 한결같아서 좋아요. 늘 한결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게스트의 소개 근황 토크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고글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기획 의도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 생명이 있다의 기획 의도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기획 의도와 주제는 제목이 곧 기획 의도와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신학을 당연히 뭐 전공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의 특징적인 느낌으로는 각 학우분들의 신앙적인 배경도 다양하고 깊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마저도 이제 일반 과에 비해서 때로는 이제 퀴어라는 주제가 조심스럽게 네. 또는 너무 극단적으로 다뤄지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필터링 없이 얘기하자면 눈치를 많이 본다? 근데 약간 그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여하튼 뭐 필터링 없이 얘기를 하자면 네. 뭔가 가끔 그런 주제로 흘러갈 때도 있잖아요. 동성애가 죄 아니야? 아니면 여기에 천성에 반대해? 근데 그런 뭔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사실 우리 과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장 우리 학교에도 그런 동아리가 있고 그냥 당연히 어디에도 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뭐 신학과라는 이유만으로 타자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신학적으로 이것이 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고찰해보자가 아니라 그냥 뭐 여기에 생명이 있고 그냥 사람이 있다,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퀴어 신학 한 스푼 섞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너무 공감되는 게 뭐 죄다 죄가 아니다를 떠나서 네. 그 얘기가 자체만으로 나온다는 게 사실 그쵸. 그리고 그게 항상 대두가 된다는 게 그 음. 부분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음. 비단 이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의 입에서 나라는 사람의 얘기가 찬반의 논란이 된다는 거. 네. 찬반 논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동생이 찬성해. 그냥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너무 기획 이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정말요?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참 읽으면서 되게 뭉클했던 것 같아요. 사실 생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이번에 다솜 3호의 커버 스토리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로다인데 다님께서 그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는 무엇이셨나요? 저는 그냥 뭔가 거창한 문제보다는 사느냐 죽느냐가 단순히 문제가 아닌 이유는 잘 살아야 되는 거고 네. 그냥 막 맨날 잠도 못 자고 뭐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아가면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잘 사는 건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잘 살고 있어야 잘 살기가 아니라 좀 남들이랑 똑같게 네. 남들이랑 뭐 비슷한 문제를 겪지 않게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혼자 살기 힘든 세상인데 그렇죠. 네,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뭔가 공생에 대해서 연대와 공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같이 좀 네.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죽는 것. 네, 알겠습니다. 잘 죽는다고요?
잘 사는 것이 다른 말로 전 잘 죽는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음으로부터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처음 문장이 되게 인상이 강렬하게 남았는데 성소수자의 자살을 어찌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문장부터 되게 전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 자살을 그냥 개인의 자살이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익히 듣는 문장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이 있다고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고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좀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평소에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랬었나 싶기도 하고 자기 과랑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그냥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말하는 게 모든 존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신의 숨결로 이어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라는 그런 단어를 물론 사용할 때는 사용하지만 네. 굳이 그거를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단어 네. 또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쩌면 오만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 소수자일 수 있고 약자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소수자에 속한다는 게 이 사람이 뭐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다수자와 다른다는 거고, 다수자와 다르다는 거는 그냥 그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다수자와 다르다는 거 자체로 틀렸다거나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감정적인 차원에서 뭔가 불쌍하다거나 아니면 애정 어린 그런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학생으로서 많이 배우는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인상 깊네요. 약간 거시적 시점에서 사회 전체에 부당한 걸 잡겠다는 뭔가 그런 취지이신가요? 잡는 사람한테 좀 힘을 보태고 싶다. 잡겠다라고 하면 조금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여가지고 힘이 빠질 것 같아서. 그 일을 함께 하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글을 또 읽으면서 성소수자의 커밍아웃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서의 계시와 연결시켜 풀어낸 지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런 성육화 사건과 더불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급진적 사랑의 행위라고 서술하신 부분이 되게 저한테도 좀 많이 뭔가 와닿고 그런 저의 삶의 어떤 지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수자의 커밍아웃과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연결시키신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그냥 어떤 조직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썼다기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충 쓴 거라서 사실 여기 허술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먼저 계시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신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거잖아요. 행위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이 아무리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도 이제 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신이라는 것의 알아차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커밍아웃도 일종의 드러냄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러 계시의 종류 중에서 성육신 사건을 여기서 예시로 사용한 이유는 가장 그런 교리들 중에 큐어링하기 좋고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비유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었잖아요. 본인을 드러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닿을 수도 없고 마주칠 수도 없다고 믿어졌던 되게 고트였던 그런 신이 자신을 드러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냈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모습도 일상에서 숱하게 마주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어떤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있다는 것. 네. 사실 성소수자의 커밍아웃도 그런 맥락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얘기하기 전에는 사실 뭔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네. 그냥 우리 일상에도 있구나라는 그런 알아차림이 거기부터 저는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되게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또 다른 인상 깊었던 문장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허무시고 어떤 것에도 한정되실 수 없으셨지만 사소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울고 웃고 사랑하며 살아가셨다. 이 문장이 되게 마음이 따뜻하게 울렸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허문다는 것, 한정될 수 없다라는 것은 성육신에 대한 표현이고 우리 일상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그런 쪽에서 그런 곳에서 울고 웃고 사랑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일상에서 혹은 좀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은 곳에서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게 전혀 뭐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논리가 어찌 보면 또 커밍아웃까지 가서 커밍아웃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일상이고 그런 곳에서 웃음과 울음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그것도 논리도 되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회는 계속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약자를 차별하고 이제 정죄하곤 하는데 이제 다음 편집위원께서 이제 예시로 드신 게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지 다시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회 약자에 대한 사랑 그것이 곧 아기 예수의 탄생이란 예시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성육신에 대한 다른 인사이트를 강조한 건데 이제 기존에 있는 많은 이론들이나 그런 경향성을 보면 이제 성육신이라는 것이 신이 인간이 됐어라는 거 얘기할 때 그래도 결국은 그 신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홀로 높임받기 위해서 진짜 너무 대단한 모습인데 신성해. 그쵸 신성하고 네. 진짜 너무 완벽하고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도 여전히 신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여기서 말하듯이 그 약간 사소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고 했는데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작고 연약한 존재나 사람들부터 멸시하거나 내몰지만 이제 예수는 반대로 그렇게 세상에 와서 그런 존재들과 동행하였고 위로를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소하고도 연약한 모습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래서이고 이제 울고 웃고 사랑하며 살아가셨다라는 이유를 그런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아기의 모습으로 온 거는 맞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조금 커서는 공생의 사역도 했었을 거고 죽었다가 또 부활을 했었고 네. 우리한테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기의 모습에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교회 안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들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와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성육하던 사건이 조금 그냥 신이 인간이 됐다 이런 뭔가 신비성, 뭔가 신성성에 대해 초점을 맞췄던 부분을 조금 더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오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사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신비하다 하면 신비한의 끝 하고 끝나게 되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사실 그 탄생 이야기부터 굉장히 덕후스럽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성서 안에 숨어져 있고 그런 출생 배경지부터 해가지고 맞아. 부모님 직업 또는 그런 네. 그 가계도까지 흘러가는 부분 네. 거기서 하나하나 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무시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음. 그래서 한번 좀 다른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소년 만화의 그 스토리가 되게 그쵸? 네. 네. 비루한 가정 환경 하지만 성장하는 그러한 그 문학적 장치들이 있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봄직하는데 사실 저는 신이 인간이 됐다라는 말도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됐다. 인간이 신이 됐다. 예수라는 사람은 곧 신이다. 아, 신성에 집중하지. 사실 신이 인간이 됐다라는 인간성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는 성역화라는 게 신이 정말 인간이 됐다. 낮은 자리에. 근데 우리가 그런 또 한쪽으로만 계속 해석하려는 사실 그게 또 전통 교회 안에서 있었던 해석 방식이고 좀 매몰되지 않았나. 다른 문학적 기법이나 성서의 다른 텍스트를 본다면은 다른 식으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고 더 포용적이고 어쩌면 예수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사회적 약자와의 함께하는 것으로 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성서 안에 진짜 덕후들이 환장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성서 그쵸. 되게 네. 텍스트 감독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많이 참여를 하고 그 차용을 하고 진격도 그렇고 진격보도 그렇고 마마마도 그렇고 네, 네. 7개의 대죄 이런 것도 그쵸 코드기어스 맞아 여기까지 우리 누가 쑥스러워요? 너무 신기해.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되게 그 사회적 맥락의 그 성서 텍스트 맥락을 되게 좀 아닌 글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어진 질문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때는 저도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제 자신을 조금 더 반성하고 성찰하게도 됐는데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들이 쉬워 보여도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과 성소수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의 어떤 뭔가 연관성?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좀 위험하고 경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그리스도 네. 기독교 네. 시작 자체가 네. 뭔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느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 거니까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도 그 예수의 죽음 자체에 당대 대중들의 책임이 있기도 하고 뭔가 빌라도라고는 하지만 열심히 같이 십자가형에 동의하고 주장하기도 했으니까 네. 뭔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타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다. 그게 뭐가 됐든 결국엔 나의 이기심이든 아니면 뭐 귀찮음이든 무관심이든 뭐 그런 맥락에서는 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동의를 하고 저도 그런 의도로 아마 그 부분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성서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자 고전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배웠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했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적은 없어요. 빌라도가 판관이었고 예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십자가형은 당대 최고의 형벌이었는데 십자가형까지 받아야 되나 고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정치범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왜곡을 했고 지범이다. 거기서 정치범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라는 큰 형벌을 줬고 사실 정치범은 아니었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침묵하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그냥 침묵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떠한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침묵만으로도 그렇게 살인까지 이끌 수 있겠구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침묵이 어떤 사람에겐 고난이겠구나.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 성소수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들이겠구나. 저한테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연관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침묵이나 방관 같은 게 지금 그때 어쨌든 형석님께서 말씀하신 게 빌라도가 네. 고난을 직접적으로 준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그냥 굳이 얘기한 워딩을 쓰면 방관? 네, 그런 방관. 것들 자체가 이미 고난이다. 그쵸. 그래서 현재 또 그런 그냥 힘든 사람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도 고난을 네. 주는 것이다. 사회적 타살. 그렇게 또 이어갈 수 있으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도 율법을 계속 바꾸려고 했고,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을 꼭 쉬어야 돼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안 쉬어도 돼.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그리고 누군가를 욕하는 것만으로 넌 살인자야. 형제한테 바보라고 하지 마. 이 말은 진짜 바보라고 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누군가에게 바보가 되고 그 말이 왜곡되어서 뭐 멍청이가 되고 더 심한 욕이 되고, 우리가 사회 안에 산다면은 그 관계망 안에서 그 악들은 욕은 너무나 커지게 되고, 혹은 침묵은 그 사람을 침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고, 곧 누군가의 개인의 지극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간다는 것을 저는 율법을 바꿈으로써, 예수가 바꿈으로써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서울 퀴어 문화 축제 퀴어 퍼레이드에서는 이제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라는 슬로건이 되게 너무나 당연한 듯 보이면서도 이런 문장이 성소수자 분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함이 있었을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고 같이 그냥 사는 건데, 네. 생존이 투쟁이 된다는 건 너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이 있다, 함께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자 라는 다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정말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음 편집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성소수자들을 환대하고 사랑한다는 뜻은 좀 어떤 건가요? 일단 절박함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네, 뭐랄까, 사실 그분들이 절박함을 느끼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혐오 세력이 괴롭히지만 않으면 절박함을 느낄 일도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뭔가 어떤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조금 뭔가 도울 일이 없냐 했을 때, 너네가 괴롭히지만 않으면 우린 잘 사니까 그것부터 막아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혐오적인 말들을 안 하고 조금 가짜뉴스를 그만 생산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거기서 더 환대하고 사랑까지 일단은 해야 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항상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거기는 나쁜 길이고 뭐 가면 안 되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되어야 되고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도 사랑받을 수 있고 그런 굉장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게 어쩌면 종교의 역할이잖아요. 네. 네, 그냥 거기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간다면 이제 사회 내에서의 차별이나 혐오에도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구조적인 차별에도 한번 대응책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퀴어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말 표면적으로는 조금 너무 막 말 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혐오적인 말 하지 말아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 구조를 바라보면 네. 이제 민법에서 정의하는 여러 혼인 관계로 이어지는
관계들, 네. 친척이라 네. 친인척부터 시작을 해서 네. 최근에 있었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네.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해서 뭐 민법상의 차별이 있으니까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성 부부 간의 혼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경제적인 차별도 타격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회보장제도상의 차별도 존재하고 네.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되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뭔가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한다고 여기 질문은 하셨지만 네. 그 성소수자들한테 좋은 사회는 결국에는 비성소수자의 입장에서도 물론 이거를 100% 딱딱 나눌 수 있겠느냐마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으로 그분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전제하지 않고 그냥 각자를 부유한 개인으로 바라본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윈윈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들이 성소수자여서 더 뭐 사랑, 뭐 환대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거는 조금 뭔가 오만인 것 같고 비성소수자들의 근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고 배제받고 있는 건 맞으니까 다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적인 표현을 안 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좀 더 그 사람들에 대한 뭔가 사회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이제 이게 다음 질문이랑도 연결되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도 예수님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약자잖아요. 그런 뭔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냥 그런 것들도 아까 다은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잖아요. 기독교 내에서도.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윤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 아파할 줄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하다못해 니체도 몰락할 줄 아는 사람들을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쓰이네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정서 편집위원이 말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성소수자니까 차별받고 있으니까 사랑해야 된다. 네. 맞는 말인데 그 구조적으로 보면은 근데 사실 되게 기만적인 행동인 그렇죠. 거잖아요. 성소수자라서가 아니고 네. 그냥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니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기독교의 되게 그냥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면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좀 종교적인 믿음으로 되게 생각 그 연결고리 없이 그냥 그게 교리로 굳어지게 되면은 되게 그렇게 또 기만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성애는 죄지만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매우 기만적인 거거든요.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아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 동성애 되지만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동성애자니까 사랑해야 된다. 약간 좀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네. 그 어느 그 말이에요. 말에 사람한테도 다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대하고 그쵸. 싶은 사람 맞아요. 앞에 가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교리로 굳어지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그 뒤집대로 예수의 말이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율법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잠깐 얘기하지만 제가 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간증은 그냥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 웃음이 있고 그곳에 울음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내가 더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 정말 옳은 말이더라도 그걸 교리화해서 내가 마인드에 장착하는 자체가 사실 매우 꼰대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맞다고 생각해도 거기에 고착화 되는 거. 그리고 조금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 아까 이제 형성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애초에 그거 자체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한다라는 어떤 명제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죄라고 판단하고. 판단한 게 시비를 가른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그냥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거를 나눠가지고 근데 뭐 사랑을 하고 이런 게 조금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려면 음. 너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쵸. 네. 죄니까 돌아올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네, 네. 그거 자체가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좀 별개로 저는 그런 사람들 전환 치료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유튜브를 좀 구독해서 봐요. 네, 좀, 재밌을 네, 뭐,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네, 그 사람들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를 얘기를 하는지 봤을 때 공통점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게 교리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도 정말 재밌는 거는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뇌에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니까 그 사람들 전환시켜서 커뮤니티 안으로 데려와야 된다. 근데 왜 약한 사람들을 함께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사회적 약자가 도와야 된다라는 건 그냥 기독교 교리니까. 불쌍하니까.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런 공통점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옳은 말이더라도 교리화가 된다는 것 자체를 정말 개인이 늘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네네네. 저도 그 형사님 말씀 듣고 든 생각이 사실 근데 그게 꼭 성소수자의 어떤 뭔가 전환치료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니고 바꿔야 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살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 간에서도 제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나는 쟤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애초에 의도가 일단 있는 행위고 그렇죠. 의도가 있는 네, 거죠. 근데 의도가 있으면 이게 절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네.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도가 있고 그리고 저도 사랑 어떤 이제 말씀을 듣다가 강의를 듣다가 사랑은 그 사람의 자유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저도 좀 많이 반성하게 됐었거든요 사실. 네. 그냥 내가 사랑한다는 어떤 단어의 명목하에 그냥 그 사람을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저도 많이 그런 일을 받은 적이 있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사실 사랑한다라는 게 그냥 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고 환대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네. 커뮤니케이션 학과인가 하여튼 그 네네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분도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사랑은 그냥 그 사람의 건강을 빌고 행복을 비는 거야. 딱 그 두 개다. 근데 이건 진짜 너무 그 사람의 자유를 진짜 존중해 주는 거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나의 뭔가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게 너에 대한 베푼 선행이야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만족이고 이타적 욕망의 실현일 뿐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리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그쵸. 우린 진짜 얘네들을 위해서 그쵸. 하는 거야 라고 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죠. 이미 너무 많이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 저도 인천 키퍼에 잠깐 갔던 적이 있는데 축복식 때문에 약간 서울 키퍼랑 인천 키퍼랑 느낌이 약간 달라요. 혐세에 서울 키퍼는 약간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반대를 하러 오시고 인천 키퍼는 비교적 우리 또래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저랑 눈 마주치니까 그 피켓 들고 있는 한 분이 손 떨면서 울면서 찬송가 부르더라고요. 약간 그런 진짜 내가 말로만 들었던 그런 퀴어에 대한 단순한 혐오를 넘어서 그 혐오의 근원이 두려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빡쳐서 우리한테 이제 무슨 뭐 벌을 주든 뭘 하든 아무튼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화났다라는 그냥 이게 좀 가스라이팅 된 것도 큰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모르지만 동성애가 뭔진 모르지만 일단은 반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뭔진 모르지만 싫어한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거기에 그런 신학에 대해서 좀 권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면 참 좋을 텐데 다 같이 눈치 게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가 정말 이제 핫한 주제니까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재생산이잖아요. 그 재생산을 네.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입맛 좋게 입맛 당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고수. 네, 동성애가 왜 죄냐? 이거는 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게 왜 이데올로기냐? 기독교는 이데올로기에 그러니까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는 이데올로기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이 이데올로기라는 건 사회주의로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철학사, 사회 사상사를 읊어가면서 동성애는 결론 나쁘다. 이건 학문적으로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저는 분독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네. 와 정말 가스라이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큰 싸움이 되겠죠. 힘든 싸움이 되겠고. 자기가 그거밖에 안 보이면 그런 증거들만 보이는 게 또 학생 편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그런 것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네. 스스로도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더 계속 내가 맞아 이런 그러니까 결론은 겸손해지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냥 겸손해지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누군가한테는 상처일 수도 있어. 상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말이 맞아?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듣긴 들었어요. 네. 이번에 이제 교지 낸 다음에 네. 우리 과 어떤 다른 분이 이번 기곡을 대해서 얘기한 거를 뒤에서 듣긴 들었어.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별 생각이 없긴 했어. 네. 그러시구나. 뭐 우리가 또 겸손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겸손하니까 그러시군요. 내 생각은 그러시군요. 그렇게 또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약간 다솜은 여기에 뭔가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교지는 아니에요. 네, 그냥 아주 객관적이에요. 상당히 객관해서 아주 객관적이에요. 다 같이 그냥 쓱 하고 읽으면 되는 거지. 그치. 너무 그냥 이제 과몰입할 필요 없이. 과몰입 할 필요 없다. 그냥 진짜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뭐 굳이 따지자면 이 전의 기곡을 문무선 편집위원회 기곡을은 비교적 이런 스탠스에 뭐 굳이 신학적 스탠스 따지자면 신학적 보수적이다. 스탠스와 반대인 편이에요. 비교적. 네.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뭐 다솜이 어떤 뭐 그렇죠. 사상을 뭐 네. 근데 정반대에 있어도 또 화낼 필요가 없는 게 그쵸.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네. 영향력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해줘요. 네,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도 해줘요. 우리 안에 엄청 네. 알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이 숨겨져 있고 누군가가 변화될 수도 그쵸, 있고 누군가 변화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혹시 모르죠 우리가 10년 뒤에 다시 찾아왔는데 그럼요. 진짜 라디오 방송국 세워져 있고 네, 계열사가 분리되고 그쵸. 다솜 라디오 훨씬 더 커지고 감동. 다솜은 이제 없고 그냥 라디오만 하는 라디오 노가리 방송실. 방송하고 근데 돈에는 또 잘 터지니까 술 가져와서 술 먹방하고 리액션하고. 그 초석을 담는다는 거에 얼마나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살아남는 자가 이긴 거예요. 그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좀 네. 이렇게 사족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마저 사실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라 끊을 수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신청곡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신청곡을 이제 주셨지만 아시다시피 이 인스타 라이브가 유튜브랑 제휴가 없어서 저작권에 걸려서 바로 방송이 꺼져서 신청곡을 틀지는 못하고 또 이번에 제가 죄송하지만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연주를 못하고요. 대신 제가 보내주신 신청곡의 가사를 네. 좀 읊을 정도로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내주신 건 이제 한웅재라는 가수의 소원이라는 노래고요. 혹시 간단한 소개와 왜 이걸 신청하게 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간단한 소개요? 소개 사실 말고 그러면 그냥 이 노래 잘 원래. 아는 노래는 아니고 그냥 자주 듣는 노래인데 자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2학년 2학기 때쯤에 그때 어떤 선배의 네. 그런 추도식 때 처음 알게 된 노래였는데 네. 그냥 가사 하나하나를 제 신앙을 돌아보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네.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신청곡 제가 최대한 공을 들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멋진 낭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시를 읽으면 이렇게 시상이 떠오르잖아요. 네. 네. 마지막 사랑 그 좁은 길, 깊은 길, 그렇지만 높은 길. 어떤 통로가 보이지만 그 길이 사랑의 길은 되게 좁고 되게 깊지만 높다.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네. 깊다라는 건 밑으로 들어가지만 그 길은 사실 되게 힘들기 때문에 뭐 높은 가치를 있다 이렇게도 받아들여지기도 하네요. 너무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하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솜 3호의 5번째 기록글, 마지막 기록글 여기 생명이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네.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12번째 방송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 저장될 예정이고 다시 듣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다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청취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다정하고 유심한 시선으로 다솜의 교지를 곱씹으며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가 더 선명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다음 방송은 다솜 볼륨 4와 함께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자 자리에서 각자로서 살아가다가 평온한 입과 귀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또 곧 이제 개강을 하고 다솜 3호 실물 교지가 발행이 되면 4호와 함께할 분들을 리크루팅 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그러면 개강하고 만나겠습니다. 개하고 만나겠습니다. 선발 고생했습니다.